성리의 예상 행사 출연료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거론되는 순간 무명전설 결승 이후 트로트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지 아직 이 일주일도 차에 지나지 않았는데 전국 지자체 축제 담당자와 기업 행사 기획팀은 이미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수들을 섭외하려면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가? 무명전설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경연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팬덤과 극적인 인생 서사와 검증된 실력과 무대 장악력까지 모두 가진 가수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10위는 김태용입니다. 예상 행사 출연료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입니다. 김태용은 이번 순위에서 가장 어린 성장형 루키로 평가됩니다. 아직 완성형 스타라고 말하기에는 이른 부분도 있지만 바로 그 미완성의 신선함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미성은 첫 소절부터 귀를 붙잡고 경연 내내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원석이 빛을 찾아가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의 500만 원대 출연료는 끝이 아니라 시작점에 가깝습니다. 신곡 하나가 제대로 터지고 팬덤이 조금만 더 단단해진다면 김태용의 몸값은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인 발굴 행사와 루키 쇼케이스와 젊은 팬덤을 겨냥한 소규모 무대에서 김태용은 이미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9위는 이대환입니다. 예상 행사 출연료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이대환의 강점은 화려한 폭발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고 노래를 과장하지 않으며 담백하게 감정을 전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이 않습니다. 요즘처럼 자극적인 무대가 쏟아지는 시장에서 오히려 이런 정직한 보컬은 오래갑니다. 지역사회 행사와 기업 단합 대회와 라디오 고정 패널과 중장년층이 많은 무대에서 이대환은 믿고 부를 수 있는 가수입니다. 한번 섭외하면은 행사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관객에게 신뢰감을 남깁니다. 큰 사고 없이 무대를 채우고 노래의 중심을 잃지 않는 가수라는 점이 이대환의 시장 가치입니다. 8위는 박민수입니다. 예상 행사 출연료는 6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박민수는 무명 전설의 공식 비타민이자 분위기 메이커로 불릴 만한 인물입니다. 둥글둥글한 호감형 이미지와 환한 미소와 무대 위에서 객석을 바로 끌어올리는 밝은 에너지가 강점입니다. 빠른 템포의 댄스 트로트를 부를 때 그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넓은 무대를 자유롭게 움직이며 관객과 눈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호응을 끌어내고 현장의 온도를 올리는 능력이 좋습니다. 축제 오프닝과 중간 브릿지 무대와 예능형 행사와 가족 단위 관객이 많은 야외 공연에서 박민수는 가성비 높은 선택입니다. 무대가 무거워질 때 박민수가 등장하면 공기가 먼저 달라집니다. 7위는 이룬혜입니다. 예상 행사 출연료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입니다. 이룬혜의 무대는 노래 한 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트로트 드라마처럼 다가옵니다. 과거 극심한 건강 문제로 장을 60cm나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았고 가족이 모은 1천만 원을 치료비로 내주었다는 사연은 방송을 본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타워크레인 현장과 막노동과 생수 배달 같은 거친 일을 하면서도 가수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룬혜가 부르는 노래에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버틴 사람만 낼 수 있는 무게가 실립니다. 결승전에서 주병선의 칠갑산을 부를 때 쌓여있던 감정이 터졌고 시청자들은 그 장면을 한 사람의 인생 고백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감성 콘서트와 심야 라디오와 자선 행사와 공익 무대에서 이룬혜는 특히 강합니다. 6위는 이창민입니다. 예상 행사 출연료는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입니다. 이창민은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2AAM 출신으로 국민 보컬리스트라는 인지도를 갖고 있음에도 무명전설이라는 서바이벌 무대에 다시 들어왔다는 점이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미 알려진 가수가 다시 밑바닥부터 증명하려 했다는 서사가 그에게는 있습니다. 이창민의 무기는 R&B와 소울 감성을 트로트에 섞어내는 능력입니다.
전통 트로트의 틀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보컬 색깔을 살려 새로운 맛을 만들었습니다. 결승에서 남진의 빈지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장면은 그의 존재감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기업 행사와 라디오 메인 게스트와 크로스오버 무대와 방송 연계 행사에서 이창민은 안정적인 프리미엄 카드입니다. 5위는 정현호입니다. 예상 행사 출연료는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입니다. 정현호는 전통 트로트의 맥을 잇는 장인형 가수입니다. 요즘 시장은 팝과 댄스와 크로스오버 요소가 강해지고 있지만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정현호의 정통성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화려하게 꾸미지 않습니다. 구수한 인상과 친근한 무대, 매너와 구성진 꺾기와 단전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공명음으로 승부합니다. 정현호가 노래할 때는 트로트가 왜 오랫동안 서민의 음악으로 사랑받았는지 다시 느껴집니다. 전통시장 축제와 중장년층 특화 행사와 지역 문화 보존 무대와 어르신 관객이 많은 행사에서는 정현호 같은 가수가 필요합니다. 과하게 튀지 않지만 노래가 끝난 뒤에는 관객의 마음에 오래 남는 가수입니다. 4위는 황윤성입니다. 예상 행사 출연료는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입니다. 황윤성은 퍼포먼스형 트로트 가수의 대표 카드입니다. 아이돌 출신다운 비주얼과 무대 동선과 격렬한 안무를 소화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라이브가 강점입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 이어지는 젊은 팬덤은 모바일 투표에서 강한 화력을 보여줬고 이 힘은 행사 시장에서도 곧바로 가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형 지역 축제와 대학 축제와 체육 대회와 야외 공연처럼 넓은 무대를 써야 하는 자리에서 황윤성의 존재감은 확실합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관객을 일으키고 박수를 만들고 떼창을 유도하고 무대 전체를 움직이는 퍼포머입니다. 젊은 관객을 잡고 싶은 기획자에게 황윤성은 매우 강력한 이름입니다. 3위는 장한별입니다. 예상 행사 출연료는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입니다. 장한별은 K트로트 세계화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호주적 색채와 글로벌한 이미지와 세련된 비주얼과 영어 감각과 팝 그루브를 트로트와 섞어내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그는 기존 트로트 팬층을 넘어 10대와 20대 젊은 세대까지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트로트가 더 이상 특정 연령대만의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참가자입니다. 해외 K트로트 페스티벌과 글로벌 행사와 크로스오버 콘서트와 외국인 관객이 함께하는 무대에서 장한별은 대체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시즌2에서 글로벌 참가자 유치를 본격화하겠다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이름입니다. 2위는 하루입니다. 예상 행사 출연료는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입니다. 하루는 서정의 마술사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가수입니다. 차분한 외모와 단정한 태도와 예의 바른 말투와 음악 안에 담긴 가족애가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향한 절절한 사모곡과 현장에 지팡이를 짚고 온 할머니를 살뜰하게 챙긴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하루의 무대는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아도 객석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호소력 짙은 음색과 깊은 발성은 관객이 숨을 죽이고 듣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디너쇼와 효도 콘서트와 지자체 핵심 축제와 힐링 콘서트에서 하루는 섭외일 순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하루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따뜻한 뜰의 이미지로 다가갑니다. 1위는 성리입니다. 예상 행사 출연료는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입니다. 성리는 제1대 무명전설 우승자입니다. 결승전 총점은 4,784점이었습니다. 이 위 하루와의 격차는 1,200점 이상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우승이 아니라 압도였습니다. 성리의 이야기는 14년 무명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2012년 아이돌 K보이즈로 데뷔했고 프로듀스 100일 시즌2와 레인즈 활동을 거쳤습니다. 2020년부터는 보이스트롯과 보이스킹과 미스터트롯과 현역가왕까지 여러 오디션 무대를 다시 밟았습니다. 총 6번의 도전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도배를 배우며 꿈을 접으려 했고 생계를 위해 고생한 어머니를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그래서 우승 상금 1억 원을 받자마자 어머니에게 집을 사들였다는 이야기는 대중에게 강한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결승 2차전에서 애가를 부를 때 감정이 무너질까봐 객석의 어머니를 일부러 바라보지 않았다는 장면도 성리의 프로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성리에게는 아이돌 출신다운 비주얼과 흔들림 없는 라이브와 넓은 음역대와 14년의 서름이 응축된 감정 표현이 모두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미학자라는 강력한 코어 팬덤이 형성되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전국구 대형 콘서트와 메가 페스티벌과 방송 메인 게스트와 기업 VIP 행사에서 성리는 이제 최상위 섭외 카드가 되었습니다. 2천만 원을 넘어 2,500만 원까지 거론되는 출연료는 과장이 아니라 시장이 그의 서사를 돈으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무명전설 탑10의 출연료는 10위 500만 원대에서 1위 2,500만 원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성장 가능성으로 값을 만들었고, 누구는 안정감으로 값을 만들었고, 누구는 무대 에너지로 값을 만들었고, 누구는 눈물 나는 인생 서사로 값을 만들었습니다. 결승 이후 트로트 시장은 더 이상 한 가지 색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김태용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대화는 신뢰를 보여줬고, 박민수는 현장 에너지를 보여줬고, 이룬혜는 인생 서사를 보여줬습니다. 이창민은 보컬 확장성을 보여줬고, 정현호는 정통성을 지켰고, 황윤성은 퍼포먼스의 힘을 증명했고, 장한별은 글로벌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하루는 가족 감성의 정점을 보여줬고, 성리는 무명에서 정상으로 올라선 인간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출연료는 노래 한 곡의 가격이 아닙니다. 한 가수가 무대에 올라왔을 때 관객이 얼마나 움직이는가, 팬덤이 얼마나 결집하는가, 기획자가 얼마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무명 전설은 끝났지만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음 지역 축제 포스터에 누구의 이름이 가장 크게 걸릴지, 첫 디너쇼에서 누가 매진 기록을 만들지, 시즌2의 글로벌 흐름 속에서 누가 더 큰 스타로 올라설지 시장은 이미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름은 단연 성리입니다. 14년의 눈물 끝에 4,784점으로 우승했고 1억 원의 상금으로 어머니에게 집을 선물했으며 2,500만 원까지 거론되는 출연료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순위의 진짜 의미는 성리 혼자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무명전설이라는 무대가 이름 없는 가수들의 인생을 시장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이제 행사 기획자들은 단순히 유명한 이름만 찾지 않습니다. 관객이 반응하는 이야기와 팬덤이 움직이는 이름과 무대가 끝난 뒤에도 입소문을 남기는 가수를 찾습니다. 이번 탑10은 그 조건을 각자의 방식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무명전설 결승 이후의 출연료 전쟁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박수를 끌어내고, 누가 더 깊은 감동을 남기고, 누가 더 오래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성적표입니다. 특히 이번 순위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하위권이라고 해서 약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태용과 이대환과 박민수는 아직 1천만 원대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행사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용은 앞으로의 성장성을 팔 수 있는 가수이고 이대환은 안정적인 진행이 필요한 무대에서 실패 확률이 낮은 가수이며 박민수는 축제의 분위기를 살리는데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가수입니다. 이런 가수들은 한 번의 대형 이슈보다 꾸준한 섭외로 몸값이 올라가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500만 원대와 800만 원대는 낮은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으로 봐야 합니다. 중위권의 이룬혜와 이창민과 정현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설득합니다. 이룬혜는 아픈 과거와 노동의 시간과 가족의 희생을 등에 업고 노래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릴 때 관객은 단순히 음정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나온 시간을 듣게 됩니다. 이창민은 이미 알려진 이름이 다시 도전했다는 점에서 강합니다. 2AM 출신이라는 인지도는 기본값이고 무명전설에서 보여준 트로트 재해석은
그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정현호는 빠르게 변하는 트로트 시장에서 오히려 변하지 않는 맛으로 버팁니다. 전통을 원하는 관객은 언제나 있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가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상위권의 황윤성과 장한별과 하루와 성리는 이미 프리미엄 섭외 카드로 분류됩니다. 황윤성은 젊은 팬덤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가져가기 때문에 대형 야외 무대에서 강합니다. 장한별은 K트로트가 국내를 넘어 해외로 나가려 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얼굴입니다. 하루는 가족과 효심과 서정성이라는 감정 코드를 정확히 잡았습니다. 성리는 그 모든 요소 위에 압도적인 우승 기록과 14년 무명 서사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성리의 출연료가 가장 높은 것은 단순히 결승 1위라서가 아닙니다. 시청자가 그의 과거를 알고 그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의 어머니 이야기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행사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가수는 노래가 끝난 뒤에도 관객이 이름을 검색하게 만드는 가수입니다. 성리는 그 조건을 갖췄고 하루는 그 뒤를 감성으로 추격하고 있으며 장한별은 글로벌 가능성으로 다른 길을 열고 있습니다. 황윤성은 현장에서 바로 터지는 에너지로 기획자를 설득하고 정현호는 정통 트로트 수요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창민은 기존 팬층과 새로운 트로트 팬층을 동시에 연결하고 이룬에는 삶의 고백으로 관객의 눈물을 끌어냅니다. 박민수는 축제형 무대에서 분위기를 살리고 이대화는 꾸준한 신뢰를 만들고 김태용은 다음 세대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결국 무명전설 결승 이후 공개된 출연료 순위는 한 프로그램의 인기 순위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행사 시장이 어떤 가수를 원하는지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예전에는 유명한 이름 하나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관객을 움직이는 사연이 있어야 하고 팬덤이 행동해야 하며 무대 위에서 바로 증명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이어지는 이 숫자들은 단순한 견적서가 아니라 트로트 시장이 새롭게 만든 스타들의 현재 가치입니다. 무명전설은 끝났지만 이 10명의 이름은 이제 전국 행사장과 방송 무대와 디너쇼 시장에서 계속 불릴 가능성이 큽니다.